네, 뉴스를 전해드리는 사람들의 뉴스 만드는 이야기 뉴스탠바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김규빈입니다. 그리고 진행의 네, 안녕하세요. 시사보도본부 지연정 기자입니다. 세 번째 하는데 왜 이래요? 지금 네 번째인데. 긴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게스트 한 명이 드디어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본인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주광역시의회 시의원이고요. 비례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은지입니다. 네, 최은지 의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18 관련 전야제 전이기 때문에 5.18 하루 앞두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5.18 국립묘지 위주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바로 잡습니다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 회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저희가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서 그 얘기하고 가시죠. 네, 지난 방송에 저희가 광주 시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산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자료조사하는 과정에서 박필순 의원이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채무를 증권으로 그 주식으로 잘못 표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바로 잡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좀 잘 못 전해드리는 부분은 바로 잡고 갈 테니까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얘기 나눌 것은 5.18입니다. 5.18 하루 앞두고 있고 또 전야제를 앞두는 상황에서 이제 참배를 하러 오는 이제 정치권 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최은지 의원은 시의원은 언제 광역시의원들 다 광주 광역시의원들 다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10일 날 네. 이제 왜냐면 이제 18일 이 주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저희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10일 날 그 날짜를 정해서 미리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오늘 이제 참배를 하러 오셔서 네.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몇 시 오셨죠? 당대표님께서 아까 4시 10분 정도에 도착하셔서 구묘육 참배를 진행하셨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25분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배를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예고가 좀 됐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퇴임하고 처음으로 광주 찾았습니다. 5.18 주기에 맞춰서 일부러 온 건데요. 4.3 때는 좀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꽤나 깔끔한 차림으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11시 25분쯤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묘지 참배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일묘역이었는데요. 이제 물론 그 헌화와 다 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찾은 묘역은 우리 도청을 마지막까지 사수했던 막내 시민군입니다.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16살의 문재학 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참 안타깝다. 그 전에 문재학 열사 아버지와 함께 참배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 민주항쟁의 헌신과 희생 하나의 상징이다. 라면서 문 열사를 높게 샀습니다. 뭐 더 어린 희생자도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영상으로 저희가 이제 좀 봤는데 현장이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주위에 엄청난 소음들이 있던데 어땠습니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 왔었을 때 이 직전이 우리 5.18 3단체가 진행하는 추모제였고요.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5.18 단체들끼리의 좀 분쟁, 분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란이 좀 있기는 했고요. 근데 대부분 정말 오랜만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재인 대통령 묘지에서 만난 시민들이 뭐 사랑한다, 반갑다, 자주 와달라 이런 말 있었고요. 또 그 시기에 각화중학교 학생들이 꽤나 많이 묘지에 참배하러 왔었는데 이 학생들이 또 문재인 대통령 보겠다고 오면서 그러면서 생긴 소음도 좀 있었고요. 우선 취재 열기가 아주 좀 열기였습니다. 꽤나 많은 방송들과 신문들이 와서 취재하면서 생긴 그런 소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4시 한 반 정도였으니까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있다가 지금 오신 건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주위 상황이? 주변 상황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참배하셨을 때보다 주변 상황은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의 제1야당의 당대표의 참배이기 때문에 이제 유튜버님들과 그리고 이제 언론사 그리고 우리 지역위원장님들께서 함께 또 참배에 동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북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평소에도 좀 북적였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만 북적입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또 참배를 한 곳이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흰집에 또 맞습니다. 갔죠. 국립 5.18 민주묘지 같은 경우에는 1묘역과 2묘역이라고 해서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가 있고요. 그 네. 옆으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망월동 구묘역이라고 합니다. 민주열사들이 꽤나 묻혀 계시는데 우선 그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이었던 독일인 언론인이고요. 사실 5.18 참상을 전 세계에 처음으로 알렸다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분의 손톱과 머리카락이 묘지 그 구묘역에 안치되어 네. 있는데 거기 들렀다가 우리 또 영화 1987의 주인공이었던 이한열 열사의 묘지까지 들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는 언론에 공개가 됐고요. 그 네. 이후에 우리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이제 이한열 열사가 그 죽은 뒤에 각종 사회활동을 하셨던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의 묘지까지 비공식으로 찾아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고요. 또 오후에는 또 다른 그 비엔날레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자들이랑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이 5.18 민주항쟁이 크게 빚졌다.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 모두 다 민주화 운동에 헌화했던 헌신, 희생 덕분이다라고 했고요. 5월 맞아서 뭐 민주화 운동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민주주의 흔들릴 때마다 또 민주화 운동이 생각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뼈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해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혹시 헌법 전문에 5.18 관련 등재가 좀 늦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있습니까? 당신이 재임 시절에 추진했었었는데 국회 문턱 넘지 못해서 결국은 그 국민투표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도 좀 안타깝다 말씀하셨고요. 또 정치인들에게도 이젠 정치인들의 시간이다. 그 노력이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굵직한 말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혹시 5.18의 헌법 수록에 대해서는 뭐 발언한 게 있습니까? 네, 원포인트로 개헌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헌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 어쨌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투표까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헌법 전문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원포인트로 진행을 해보겠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하고 허은하 의원이 이렇게 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거 물어봤거든요. 선뜻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내년이 이유는 총선이 좀 있다 총선이 보니까 네. 원포인트로 하기에는 좀 휘발성 있는 이 소재가 아니냐 이거에 대한 좀 불안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에만 좀 반짝 이야기 나오고 좀 사그러드는 것 같아서 지역에서는 네. 이 부분 좀 안타깝고 그 옆에 이제 뭐 비례대표이긴 하지만 이제 정치 선출직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다 안다는 거죠. 누가 말만 하고 마는지를 유권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때만 그냥 쇼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보여주의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들 기억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또 왔습니다. 전우원 씨. 맞습니다. 예, 전우원 씨는 어떤 예고 없이 왔는데요. 네. 앞서 3월에 왔었을 때 할아버지 전두환은 학살자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전시 일가 중에선 처음으로 고백도 하고 사과도 했던 인물인데 오늘 3단체가 마련한 추모제에 앞서서 예고 없이 왔습니다. 유족들은 착하다,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좀 시선이 쏠리다 보니까 추모제 진행하는 데는 좀 어려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시선이 쏠리다 보니까 또 네. 전우원 씨 이게 좀 부담스럽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할 때는 뭐 끝나고 제가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입장했고, 근데 이제 본인이 한 켠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선들, 언론 시선들이 모두 다 이제 본인한테 쏠리는 게 좀 부담스러웠는지 끝나고 나서는 본인이 조명되기보다는 5월 영령들이 좀 조명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했고요. 내가 이목받는 거 원치 않는다라고 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이제 과연 입을 들썩들썩 거릴 것이냐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실제로 그 마스크 안에서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두 손 꼭 모으고 가만히 좀 지켜보는 모습은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이순자 할머니께서 보낸 문자가 좀 이슈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할 말 없느냐 이랬더니 다른 질문을 받겠다며 좀 회피했고요.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거 역시도 뭐 뚜렷한 대답하지 않았는데 대신 본인의 역할은 하겠다라는 말로 가름했습니다. 네. 또 혹시 의외의 인물이 온 거 아십니까? 혹시 시의원으로서 좀 알고 있는 분 혹시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전우원 씨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제 시당 당대표인데
혹시 다른 분이 있으신가요? 해서 그냥 여쭤보는. 의외 인물이면 네. 네, 누가 오셨을까요? 없으시구나. 다 오실 만한 분들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은지 광주시의원에게 이제 질문을 좀 드릴 텐데 5.18 관련해서 시의원들이 릴레이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 릴레이 발언을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단 아까 정치 우리 쇼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정치인들이 이제 5.18 때만 잠깐 왔다가 반짝하는 쇼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공법단체에서 저희의 이 오브 릴레이 발언을 또 쇼라고 비난하기도 하셨는데 네. 저희는 정치 쇼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 5.18에 대한 문제는 사실 문제의식을 의원이 되기 전부터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회에 입성을 해서 제가 또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민주인권평화국이 5.18 관련된 이제 예산들을 다루는 소관국이에요. 그런데 이 국의 예산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타 실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와 예산 심사와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좀 많이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선배 의원님들은 또 지역의 어쨌든 어르신들께 또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5.18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이대로 두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좀 그런 의식에서 이 문제점들을 짚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마침 이제 저희가 릴레이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저의 이 문제의식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우리 청년 의원들이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함께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 한다면 이 지역사회에 그래도 공론화가 되고 또 울림을 줄 수 있겠다는 판단에 5분 발언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의식이라는 것 우리도 함께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일단은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5.18 자체가 지금은 뭐 5.18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정신, 5월 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5.18 관련된 단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폐쇄적이다 보니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투명성이라든지 이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 이 5.18에 대해서 이제 기폭제가 됐던 것은 저희가 이제 이전에 이 연말에 이제 예산 심사할 때 성역가 사업이라든지 출동기종 사업 이런 것들을 심사할 때도 사실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너희가 왜 참견을 하느냐. 당사자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또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 공법단체 이제 선배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또 이후에는 저희 이번에 이제 특전사와 함께하는 화해 이제 선언식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도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특전사와 함께하는 것은 섣부르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고 아직 네. 진상 규명 이전이기 때문에 이 특전사와 함께하는 이 화해 선언을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섣부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제 그때도 또 이제 우리 그 공법단체 선생님들께서 네. 당사자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섣부르다 아니다라는 평가를 하느냐 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저는 그리고 저와 함께한 동료들은 5.18이 결코 그 당사자분들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저희는 5.18을 상속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광주에 태어나서 광주에 자라온 시민들은 5.18을 상속을 받은 것이고 항상 5.18과 함께 지금까지 삶을 함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분들만의 5.18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네, 공법단체에서 말하는 당사자들이 괜찮다고 말하는 그 당사자는 5.18 피해자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법단체 회원들을 말하는 겁니까? 공법단체 회원들이라고 봐야겠죠. 그 공법단체 이름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공법단체 지금 3단체가 네. 있어서요. 네. 그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다 지금 상황이 다르긴 한데요. 네. 지금 뭐 공로자회 그리고 부상자회 뭐 이런 곳에서 좀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실랑이도 그 공법단체 회원님들 그리고 어르신분들께서 이번에 그 특전사와 함께하는 화해 선언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지역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기자로서 취재할 때는 어땠습니까? 네, 우선 저는 이 5명의 의원들의 사실 용기의 박수를 주고 싶은 게 이 지역에 살다 보면 저도 이제 언론 생활 여기서 꽤 오래 했습니다만 금기어 같은 존재입니다. 5.18이라는 게. 네. 또 저희가 80년 이후생들이기 때문에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번 용기를 낸 이 의원도 마찬가지고 상속은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거의 금기되어 있었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역사가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왜곡도 심하고 여전히 폄훼도 심한 상황에서 이 5.18이라는 게 아픔이고 이거에 대한 좀 뭐라 해야 돼, 피해 의식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거에 조금이라도 상처 내려고 하는 문제 의식을 던지려고 하는 세력들조차 마치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게 결국은 상처가 좀 깊은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좀 안타깝지만 결국은 저희가 이제 세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국화까지 하려면 이제 모든 이야기를 열어놓고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현실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공법단체의 여러 가지 도전들 아마 그분들도 좀 더 세계화, 전국화 지금 이 상황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 또 다른 방법으로 5.18 진상규명을 해보자라는 차원이시긴 하겠지만 이게 결국은 기득권화되고요. 이게 당사자주의가 점점 굳혀져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언론인으로서도 많이 받았는데 이거가 좀 바깥으로 단체적으로 좀 표출된 게 이 5명의 의원들의 용기 있는 이 5분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봤더니 도대체 누구 거냐? 5.18이. 우리 모두의 것인데 마치 특정인들의 그 권력화되어 있는 게 옳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좀 전에도 우리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또 평가절하하는 평가도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안타깝고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제 30대들이다 네. 보니까 이 5.18을 결국은 완성해 나가는 건 저희 세대이거든요. 네. 우리 목소리도 좀 내줬으면 그러니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네. 터덕터덕 거리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셨어도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5명의 의원들의 그 메시지들이 광주시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아주 텍스트와 영상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도 보면서 언론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말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좀 뜨끔뜨끔하는 포인트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발언을 한 5명의 시의원, 최은지 의원 포함해서 누구누구입니까? 최은지 의원, 정다은, 강수은, 이명로, 심창욱 이렇게 네. 5 의원이 발언했습니다. 몇 년생들이세요, 의원님들? 지금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이 다 대부분 4분은 80년 이후 이제 우리 1980년 이후 네네. 출생자들이고 우리 이제 심창욱 의원님이 79년생이셔서 네네. 네. 그런데 사실 79년생이라고 하더라도 네. 5.18을 직접 겪은 것은 아니죠. 네. 뭐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 물론 이제 누군가는 분열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갈등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좋게 해석을 하자면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5.18이 이제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고 있구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토론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좀 오고 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세계화를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국화를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특정 나이대라든가 특정 당사자들 기득권들이 해야 될 것은 아니거든요. 예, 함께 가야 될 5.18이기 때문에 많이들 좀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중에 가장 연배가 높은 네. 연배라고까지야 뭐. 연배가 높은 네. 선배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 생각은 들었어요. 화해를 하기 위해서 특전사를 부른 기획 의도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근데 그게 과연 모든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피해자 중에 거의 대다수가 이거를 과연 반가워할 것인가. 반가워하면 다행이죠. 그리고 진실로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반성을 하고 내가 그때 뭘 하는 역할이었었고 특전사 내부에서 당시에 뭘 했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알고 있는 거라도 어떻게든 털어놓고 나서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모두들 와가지고 또 그때도 군복 입고 와가지고 5.18 재단 와서 열 맞춰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런 건 다 불편한 거는 그게 30대든 40대든 50대든 다 같은 상식적인 마음이에요. 그런 거 연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우원 씨의 행보가 네. 뭐 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그런 차원에서 유족들이 느끼기엔 좀 더 진실되게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예. 쇼는 한두 번 하는 거잖아요. 전우원 씨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면 되는 네. 것이고요. 본인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당사자들이 해주면 되는 거고요. 저녁에 저기 그러면은
시의원들과 다 같이 이제 전야제 가시는 겁니까? 네, 민주대행진이 있어서 네, 음. 이 이제 유튜브 촬영 끝나고는 바로 이제 가서 대행진을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가셔서도 예, 또 시민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또 생각들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뉴스 스탠바이. 오늘은 5.18 하루 앞두고 나서 5.18 국민묘지의 모습들 또 많은 분들이 참배를 하러 왔는데 특히나 이제 반가운 또 얼굴들이 있어서 그분들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했고요. 또 5.18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또 젊은 광역 시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을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가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같이 또 의논해가는 5.18, 더 커가는 5.18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 스탠바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빈이었습니다. 인사. 최은지였습니다. 주현정이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